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전 세계 상위 비트코인 채굴업체 13곳이 10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이 생산량 이상의 비트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 연구기업 더 마이너 매그의 경우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상위 비트코인 채굴업체 13곳이 10월 생산량 약 105%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판매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10월에만 약 28%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라 오랜 기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채굴 업체들이 비축해온 비트코인을 판매한 것이죠. 이 더 마이너 매그는 전 세계 상위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라톤 디지털, 코어 사이언티픽, 아르고 블록체인, 비트팜, 비트디지털, 헛8, 아이리스 에너지, 테라 울프 등 총 13개 기업의 10월 비트코인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판매한 10월 비트코인 판매량은 총 약 5,492BTC로 밝혀졌습니다. 약세장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부터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의 비트코인 생산량 대비 판매량의 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 10월 전까지 이 수치를 유지해 왔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의 올해 하반기 월별 비트코인 생산량 대비 이 판매량 비율은 7월이 64%, 8월이 77%, 9월도 77%였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 디지털과 헛8의 경우는 오랜 약세 장에 따른 경영 악화 탈피를 위해 올해 10월 생산량 무려 300% 이상의 비트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제 여태까지 채굴했던 것들을 다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더 마이너 매그는 비트코인의 채굴 업체들의 대량 비트코인 판매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원인은 내년으로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꼽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초대형 이벤트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채굴기로 똑같은 채굴기 대수로 이 채굴을 해도 반감기 이후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반으로 뚝 줄어들게 되니 이에 대비를 해야겠죠. 이 반감기 이벤트 발생 직후에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난 역사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야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더 마이너 매그는 내년 4월로 예고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 채굴 업체들은 미리 현금 비축을 위해 비트코인 판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펼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또한 현물 ETF를 앞두고 크립토 마켓 투자자, 사업자, 채굴자 모두 각자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명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될 텐데 지난해 10월 이제 억토버라고 불리울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올해 비트코인 100만 장자의 수가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100만 달러 현재 한화 약 13억 2,350만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원래 수가 10월 약 8만 1,925개를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 1월 23,795개에서 약 3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크립토 마켓이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장기적인 관점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지난 2021년 상승장 당시 현자라고 불리우다 하락장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의 조롱을 받고 현재 다시 날개를 달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 CEO이자 현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의 자산이 이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마이클 세일러 의장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수주간 이어진 비트코인의 강세장으로 인해
2억 달러, 현재 하나 약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미실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마이클 세일러 의장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58억 달러, 한화 약 7조 6,690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이죠. 이 마이클 세일러 의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1월 1일 기준 15만 8,4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코인을 취득하는 데 투입한 비용은 46억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의장은 현재 비트코인의 강력한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수요 급증과 함께 이 공급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꼽게 됩니다. 이 현재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은 확정적인 상황이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 도래하게 되는데, 이 반감기 이후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양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월 평균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5억 달러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현물 비트코인 ETF가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점인데, 또한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해 회계 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마이클 세일러가 꼽았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의장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기업의 보유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는 대차 대조표를 통해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결국 기업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향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 마이클 세일러 의장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개월 내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대형 인재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 또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반감기를 통하여 과연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4시간 동안 대규모 XRP 이동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고래가 탄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웨일 얼렛의 트윗을 통해 5억 개 미만의 XRP가 새 지갑으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트윗을 보게 되면은 2억 8,800만 달러, 한화 약 무려 3,200억 원 상당의 XRP가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 개수를 보게 되면 이제 4억 2천만 개의 XRP가 새 지갑으로 전송이 된 것인데요. 또한 블룸버그에서 이제 놀라운 언급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리플은 XRP가 은행을 위한 비트코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언급이 이제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리플의 경우는 고객 타겟층을 은행으로 삼고 있죠. 실제로 이러한 전략은 잘 맞아떨어져 가며 그 어떠한 프로젝트들보다 은행들과 친화적인, 더 나아가 정부와 친화적인 프로젝트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은행을 위한 비트코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은행의 기존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한 혁신을 암호화폐 중 XRP를 통해 만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가격이 문제일 뿐 XRP 자체의 유틸리티성은 순조롭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와 더불어서 XRP의 기술적인 측면 상승의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가 대규모 가격 급증을 준비하고 있나 차트 데이터, 이렇게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애호가들이 역동적인 시장을 주시하면서 XRP의 최근 가격 조치로 상당한 급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공된 XRP 차트를 살펴보면 토큰이 눈에 띄게 회복되어 더 높은 저항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보다 교차하여 이 운동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강세 모멘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가격 패턴은 XRP의 중요한 저항점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준을 초과하면 강세 가격 반전이 확인되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동 평균 수렴 발산 MACD로 표시되는 추진력은 강세 영역에 있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 시나리오를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 이제 현재의 추세는 강세를 보이지만 거래자들은 항상 반전의 징후를 찾고 있다. 이제
준비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격의 내재 가치를 실제적인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리토 속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사가 보여주는 파트너십의 확장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SEC와의 소송 속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 리플사 방면으로 무게가 많이 가는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XRP가 될까라는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XRP가 2023년 말 2024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2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 이 파나마 시티에서 고속도로를 막은 기후운동가 2명에게 77세의 남성이 총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케네스 달링턴으로 변호사 겸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냥 동네 불황자 한 사람이 총을 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이 일에 대한 밈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후운동가들의 극단적인 시위 방식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흐름을 하나를 시사합니다. 또한 이제 얼마 전 이 환경부에서 종이 빨대가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워딩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종이 빨대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제 업계와 개인들은 환호했고 환경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당장 언론에서는 종이 빨대 업체 사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업체가 입을 타격과 환경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충분히 알고 있던 대중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이 편한 것도 사실이죠. 이 종이 빨대보다는 플라스틱 빨대가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수소나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당장에는 그냥 있는 시설에 석유나 석탄을 떼우는 것이 싸고 쉽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용 앞에서 결국 사람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키려면 함이제 마찰이 발생합니다. 변화는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누군가 급변을 일으키려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사용을 줄이고 환경 에너지로 대선 캠페인 때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이 인상되고 사실상 환경 에너지 사용이 지금의 시스템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변화를 제도를 통해 일으키려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참 무모한 일입니다. 반면 이제 인터넷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삶이자 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과거에 인터넷 뱅킹을 한국에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두고 라디오를 통해 토론을 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결국 그 모든 우려를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비트코인 홀더들과 맥시들이 비트코인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지를 밝혔습니다. 과거 애널리스트들이 무시하던 비트코인은 이제 정식 투자 자산이 되어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변화는 누군가 정책을 통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 AI의 발전은 그냥 궁금한 정보를 답해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AI에게 특정인의 인격을 심어줄 수 있고 우리는 지금도 역사 속 유명인들의 정보를 입력한 AI와 실제 그 사람처럼 실감나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사용합니다. 그게 좋기 때문이죠. 그 어떤 코인보다 가치를 잘 저장하고 꾸준히 올라주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사실상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기 위해 SEC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화폐를 넘어 매우 중요한 투자 자산이 되고 있고 그 비트코인 채굴량이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것은 억지로 일으키거나 막는다고 해서 이제 움직이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오산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